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수원에 가서 조사받고 왔다고. 근데 그 조사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일단 피의사실 공표 부분 좀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냐면 윤석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과 동기인데다가 이성윤은 계속 조중동의 프레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정부적인 뭐 검사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이런 프레임 속에다가 기소되면 검찰총장 못한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단히 말하면 검찰의 정권교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특수부 라인이 갖고 있던 그 라인 속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안 되게 막으려는 온갖 것들이 다 동원되는 느낌. 조직적 방해죠.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 쪽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거기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외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인가 출석 통지를 보냈는데 안 나와서 요걸 이제 어떤 정말 안 좋은 그림 있잖아요. 뭐 강제 구인 뭐 이렇게. 사실은 검찰총장 그 다음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을 뭐 강제 구인한다거나 요 모양 만들기 싫으니까 일단 나가긴 나간 것 같은데 외압 행사한 적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오해. 그 변호인이 오해를 풀려고 출석했다 얘기하는데 오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엮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그 오해란 표현에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외압이 작동하는 구조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외압이 작동하면은 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기소되고 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검찰들끼리 자기들끼리 기획해서 자기들끼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라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이성윤 지검장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연루 우여 사건들 속도내서 진행합시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과거에 이 댓글 수사든 뭐든지 간에. 저는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이 훌륭한 수사검사로서는 모르겠지만 조직의 장으로서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주려면 밀어붙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난국을 스스로 돌파하면서 검찰총장 해서 맞짱 뜰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을 저는 지금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본인이 있는 상황이 기소가 됐고 몰렸고 이런 식의 저는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우리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그 사람 자기 위기 몰렸다고 안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게 잘 보고 저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이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추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막으려는 보도. 막으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수 언론들은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한편 먹고 지금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청문회 때 검찰총장 될 때 그 부인 연루 의혹 그다음에 그 장모 연루 의혹 그거 우리 막 방어했잖아요. 그거 뚫고도 하는 거거든요. 인사권자에 의해서 큰 방향의 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쫄지 말고 스스로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윤석열 라인이 그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윤 집단 왕따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거의 혼자 지금 막 온갖 매를 맞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럴 때 그 흐름 속에 그 때리는 세력의 속내는 이성윤이 검찰총장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대충 뭐 조남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가버릴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졌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끄는 것 자체가 이성윤 총장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저는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이 지검장이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이분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같은 이제 뜻을 같이 있는 이 검사나 이런 분들이 표현하자면은 언론에 언론 프레이드 하시고 그런 거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완결하게 도덕적인 우리가 이 흔히 하는 개혁을 못할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 우리도 안 하고 바보 되고 지는 이런 상황이 그게 사실은 최악이기 때문에 저는 주위 분들이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검사는 검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어떤 분들은 왜 니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찬성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똑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최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그래도 때. 반성은 했죠 나중에. 난 반성도 안 하고 싶은 반성 좀 게 해야지. 그 인사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프레임에 굴복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랄까 우리의 파워가 인사권을 뭐 이동시켰다라든지 무력화시켰다라고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성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느낌이 나오면 검사들의 조직 특성상 또 줄 서요 걔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중동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거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명분상 이제 국민들과 정치를 큰 틀에서 테이블 위에서 해야 되지만은 수면 아래에서는 표현하자면은 이 권모술수도 작동하는 게 정치거든요. 저는 뭐 이 공직사회의 인선의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큰 이 연꽃에서 이 연꽃이 진흙에서 핀다고 하잖아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험한 일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이 윤석열과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성윤을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게 돼서 그 비난이 두렵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조남관 쪽에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좀 결이 달라. 이렇게 막 지르지는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남관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나 검찰총장 시켜줘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게 보이죠. 보여. 뭐 개혁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임시로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검찰총장 하고 싶어. 근데 조남관이 최근에 한 짓들이 있어가지고 조남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 저는 좌초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전 총장 가족들 수사 빨리 속도내는 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희 대변인은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이야기 좀 해봐요. 네, 저는 검찰개혁은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민주당에 또 검찰개혁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저까지 보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임명권자가 지금 결정한 대로 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도 좀 우리 이번에 이제 서울 부산에서 졌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이 더 다 안 나온 것도 더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같은 경우를 오히려 더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도록 해야 된다. 뭐 효능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인데 다만 저는 우리가 검찰개혁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개혁 중에 한 가지지 유일한 것은 그럼요.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빨리 해버리고 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할 때는 다른 개혁도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또 우리 당의 그런 신뢰 회복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뭐 공직자들의 부동산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부터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당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전수조사가 얼마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따를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끝까지 잊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신뢰 회복을 하는 거 그것이 또 한 가지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를테면 20, 30대 남자들 2대남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추세나 대세에 너무 흘러가면 대책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흐름을 멈추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제 우리도 이제 방송으로 겪어보는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이런 게 있더라고. 그쪽 사람들을 돌이킬 방법에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별 효용성이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정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자한테 맞았으니까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멈추는 노력도 필요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서 니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라고 하는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들어주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말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절대적인 정치 감각을 갖고 어떤 집단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동,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데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한테만 온갖 정책을 쏟아부으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요. 이 과정을 적절하게 잘해야지 20, 30대 남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을 다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 확고한 가치관 없이 시대적 흐름에 쓸려가는 투표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얘네들 입맛에 맞게 정치하자고 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일자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금방 우리 이제 공직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거의 고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공단이 있는데 정년 보장이 되거든요. 고공단 쫙 했는 고공단에 오는 사람들은 정년 보장해주지 말고 다 쫙쫙쫙 집에 보내버리고 그 숫자만큼 젊은이들 채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임원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 같은 임원인데도 건데 정년 보장을 해주면 안 임원은 되죠,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잘 그렇죠. 못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농담 네.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포털 있잖아요. 공공 포털 기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적 영역의 포털의 플랫폼 독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임원 뽑지 말고요. 전부 20대만 뽑아버리죠. 한 1000명 정도. 뭐 그렇게 해서 20대, 30대들에게 저는 꿈과 활력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진짜 20대들이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MF 이후에 대학을 다녔지만은 저 때 막 선배들이 우리 때는 뭐 어느 정도 학교 나오면은 다 어느 대학에 갔는데 그랬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사실 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취업률을 봤을 때 안정된 직장 공무원 선생님은 좀 더 여성 졸업자들이 좀 더 많이 가고 남성 졸업자들은 좀 그렇지 못한 대기업 이런 데도 이제 여성보다 오히려 취업률이 안정된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덜 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재해 이렇게 보면은 남성 20대 근로자가 가장 많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40대인 저는 제 주변에 봐도 이 선배들은 다 남자들이고 여성이 유리천장이 느껴지고 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일단 크고 그래서 정말 20대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30대 이상만 해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4.19 뭐 5.18 이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그 경험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적고 이 친구들은 촛불과 세월호를 공유를 하긴 하지만은 그게 막상 당이랑 민주 진영이랑 연결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주로 보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미디어가 유튜브가 되게 많고 뭐 여러 이제 게임을 하면서 보는 그런 게임 컨텐츠에 그렇죠. 보는 그런 하더라고요. 웹사이트 이런 게 많은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보수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그래서 프레임을 계속 막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수화되어 있는 데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소리를 거기서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채널과 소통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사실은 검찰 개혁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특히 젊은 층은. 저거 뭐 하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할 건 착실하게 하면서 계층마다 연령대마다 세대마다 다 바라는 바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